그날은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회사에서 조금 늦게 나와 집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죠. 결혼 얘기를 하자는 말은 그이가 먼저 꺼냈어요. 그래서 괜히 심장이 빨리 뛰었고 손에 줌컵이 자꾸 미끄러졌어요. 우린 이미 3년을 만났고 주변에서는 이제 날짜만 잡으면 된다고 말하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는 조심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신혼집 어디가 좋을까? 그 한마디에 머릿속이 순간 환해졌어요. 드디어 우리도 다음으로 가는구나. 그렇게 믿었죠.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진 말들이 조금씩 분위기를 바꿨어요. 대출은 얼마까지 가능한지, 부모님 도움은 어느 정도인지 관리비 생각해봤는지. 질문은 차분했지만 표정은 딱딱해졌어요. 나는 괜찮다고. 같이 맞춰가면 된다고 말했어요. 사실 두렵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사랑하면 방법은 생길 거라 믿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돈 얘기만 나오면 그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속도가 빨라지고 단어가 차가워졌죠. 마치 회의실에서 보고하듯이 나는 연인이 아니라 계약서 앞에 앉은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카페 안은 조용했는데 내 머릿속은 시끄러웠어요. 왜 이야기가 이렇게 불편할까? 왜 사랑보다 계산이 먼저일까? 그 애를 보면 여전히 좋았고 함께 살아갈 그림도 떠올랐어요. 하지만 숫자가 나오는 순간마다 그는 나를 혼자 두고 앞으로 걸어가는 느낌이었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얘기 조금 무거웠지? 답장은 금방 왔어요. 현실적인 얘기였어. 피할 수 없잖아. 맞는 말이라 더 아팠어요. 현실이라는 단어가 우리 사이를 조금씩 갈라놓는 기분이었거든요. 네. 그날 밤 혼자 누워서 생각했어요. 결혼은 사랑의 연장일까? 아니면 완전히 다른 게임일까?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고, 나도 철없는 꿈만 꾸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죠. 이 사람과 평생을 같이 계산하며 살아야 할까? 아니면 지금 멈춰야 할까? 며칠 뒤 비슷한 대화가 또 나왔어요. 이번엔 결혼식 비용이었죠. 식장, 예물, 하객, 축의금. 말이 오갈수록 그의 어깨는 더 굳어갔고 나는 점점 작아졌어요. 음. 웃으면서 넘기려 했지만 속에서는 무언가 금이 가는 소리가 났어요.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돈 얘기만 나오면 변하는 사람과 앞으로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버텨낼지. 사랑이 있어도 같은 방향을 보지 않으면 계속 다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나는 처음으로 파혼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올렸어요. 아직 말하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은 많이 흔들리고 있었죠. 아직 결론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이에요. 내가 사랑과 현실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왜 결국 파혼을 택했는지 천천히 말해보려 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얘기가 조금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때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거든요. 사랑도, 현실도, 그리고 아마 너도 알고 있을 거예요. 이런 고민이 얼마나 조용하고 또 외로운지. 겉으로는 축하를 받지만 속으로는 수없이 무너지는 시간이라는 걸. 그 첫 균열이 바로 그날의 카페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나는 그 사실을 아직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혼잣말처럼 꺼내보는 거예요. 혹시 나처럼 망설이고 있다면 다음 이야기를 조금만 더 들어줘요. 아직 끝난 얘기는 아니니까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장면이 나와요. 내 마음이 어디로 기울었는지 솔직하게 보게 된 순간이요. 다음 얘기에서 말할게요. 천천히, 숨 고르고. 그 이후로 우리는 결혼 얘기를 피하지도 그렇다고 깊이 하지도 않은 애매한 시간을 보냈어요. 마치 방 안에 금이 갔는데 모른 척 테이프로만 붙여둔 느낌이었죠. 평소엔 예전처럼 웃고 밥 먹고 드라마 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미래 이야기는 항상 중간에서 멈췄어요. 항상 중간에서 멈췄어요. 자연스럽게 리속게 흘러가다도 어느 선을 넘으면 둘 다 말을 줄였죠. 어느 날은 그 애가 먼저 집 얘기를 꺼냈어요. 이번엔 정말 가볍게 말하는 것 같았죠. 요즘 이 동네 시세가 어떻다더라? 전세보단 매매가 낫지 않겠냐고. 나는 조심스럽게 아직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잠깐의 침묵 뒤에 그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 한숨이 왜 그렇게 크게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말은 안 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거든요. 어, 그때부터였어요. 그의 말 하나, 표정 하나에 자꾸 의미를 찾게 된 게 예전 같으면 그냥 넘겼을 말에도 마음이 쿡 찔렸어요. 너는 너무 현실 감각이 없는 것 같아. 라는 말. 나쁜 뜻은 아니라고 했지만 나는 그 말이 오래 남았어요. 마치 내가 그의 계획에 맞지 않는 변수처럼 느껴졌거든요. 나는 나름대로 계산을 해봤어요. 월급 저축, 부모님 도움 없이 가능한 선, 숫자를 적어 내려갈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졌어요. 이게 결혼을 준비하는 기분이라면 왜 이렇게 외롭지? 왜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 혼자인 느낌일까? 사랑으로 시작한 이야기의 끝이 엑셀 파일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와 대화를 시도한 적도 있어요. 돈 얘기를 할 때 내가 얼마나 위축되는지, 그가 너무 차갑게 변하는 것 같다고.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 틀린 말은 아니었죠. 그래서 더 할 말이 없었어요. 내 감정은 설명할수록 사치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날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다가 거울 속 내 얼굴을 봤어요. 웃지도 울지도 않은 얼굴.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싸우는 것도 아니고 헤어지는 것도 아닌데 마음이 조금씩 닿아가고 있었으니까요. 결혼을 하면 더 단단해질 줄 알았던 내가 오히려 더 작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어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나는 계속 나를 증명해야 할까? 사랑받기 위해, 이해받기 위해, 계산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 대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죠. 지금의 나는 이 관계 안에서 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불편함은 시간이 갈수록 사라지지 않고 더 선명해졌어요. 다음 이야기는 그 선명함이 결국 어떤 선택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거예요. 나도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이었어요. 결정적인 생리. 계기는 아주 사소한 순간이었어요. 주말에 그의 부모님을 뵙고 돌아오는 길이었죠. 차 안은 조용했고 라디오 소리만 작게 흘러나왔어요. 그날은 특별한 말다툼도 없었고 오히려 분위기는 무난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거가 말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건 딱 하나야. 네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야.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았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물었죠. 준비라는 게 돈 얘기지?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 대출, 생활비, 아이 계획까지. 마치 체크리스트를 읽듯이요. 그 순간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어요. 대신 마음이 쿵 내려앉았어요. 아, 이게 끝이구나. 그런 느낌이었죠. 집에 도착해서도 그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준비라는 단어, 사랑은 준비로 증명되는 걸까? 나는 그동안 그를 위해 참 많은 걸 바꿔왔거든요. 생활 패턴도, 미래 계획도 그런데 그 모든 건 준비로 계산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서글펐어요. 며칠 뒤, 우리는 다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엔 피하지 않았어요. 나는 차분하게 말했죠. 나는 너와 결혼하고 싶었지만 계속 평가받는 느낌이 너무 힘들다고. 돈 얘기만 나오면 네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다고. 그는 한참을 말없이 듣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나도 무섭다. 실패하는 게, 책임지는 게. 그 말을 잠깐 흔들렸어요. 그의 두려움도 이해가 갔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어요. 우리는 같은 두려움을 보고 있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도망치고 있다는 걸. 그는 숫자 안으로 숨고 나는 감정 안으로 숨고 있었죠. 그날 대화는 깔끔하게 끝나지 않았어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어요. 그냥 둘 다 지쳐 있었죠.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친구에게 파혼 얘기를 꺼냈어요. 아직 결정한 건 아니라고. 그냥 너무 힘들다고. 친구는 잠시 듣더니 말했어요. 결혼은 버티는 게 아니라 같이 쉬는 거야.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어요. 같이 있어도 쉬지 못하는 관계라면 그게 맞는 걸까? 그 질문이 점점 커졌고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결국 그 선택을 하게 돼요. 다음 이야기는 그날의 대화와 파혼이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냈던 순간에 대한 거예요.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마음속은 파도처럼 흔들렸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괜찮은 것 같다가도 그라가 보낸 카톡 하나에 다시 불안이 밀려왔죠. 나는 스스로에게 계속 물었어요. 정말 사랑이 부족해서 피일까? 아니면 우리 가치관이 달라서일까? 답은 점점 선명해졌어요. 사랑만으로는 숫자와 책임이 얽힌 현실을 견딜 수 없다는 사실이었죠. 판파혼을 결정한 날, 나는 그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카페에서 처음 결혼 얘기를 꺼냈던 그날처럼 우리는 조용히 마주 앉았어요. 내 손은 조금 떨렸지만 말은 담담하게 나왔죠. 우리 여기서 멈추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는 잠시 말을 잃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음. 그때 나는 그의 눈에도 슬픔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게 우리가 함께할 이유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 이후의 대화는 짧았어요.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서로의 상처를 최소화하는 정도였죠. 나는 눈물을 참고 그는 미안하다고 몇 번 반복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이제 더 이상 유울이라는 말은 우리 대화 속에 없었어요. 대신 서로의 미래를 각자의 방식으로 고민하는 시간이 남았죠. 집에 돌아오는 길 마음속은 묘하게 홀가분했어요. 한편으로는 상실감이 컸지만 동시에 숨통이 트이는 느낌도 있었죠. 그동안 무의식적으로 느껴왔던 압박감이 조금씩 풀리는 순간이었어요. 사랑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맞지 않는 현실과 맞서야 하는 고통을 더 이상 감당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안도감을 줬어요. 며칠 후 친구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겉으로는 웃으면서 커피를 마셨지만 속으로는 수많은 생각이 오갔죠. 친구들은 내 선택을 이해했고 나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내 마음을 조금씩 정리할 수 있었어요. 때로는 사랑보다 자기 존중이 더 중요한 순간이 있다는 걸 이번 경험이 알려줬죠. 그리고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이제부터는 현실을 피해 숨지 않고 솔직하게 나의 감정을 지켜나가겠다고. 과거에는 사랑만 믿고 달려왔지만 이제는 나와 나의 삶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걸 배웠어요. 그 배움이 아프지만 동시에 성숙한 결정으로 느껴졌죠. 마지막으로 나는 결혼이 단순히 사랑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어요. 사랑은 시작일 뿐 그 이후의 모든 계산과 선택, 탄해타 책임까지 감당할 수 있어야 진짜 결혼이라는 걸. 그래서 나는 파혼을 택했고 그 선택이 옳았음을 점점 확신하게 됐죠. 나는 이제 마음속으로도 그리고 현실 속으로도 자유로워졌어요.